네, 수요일 오늘의 코인 2부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항상 시장의 이슈들을 함께 하나씩 살펴봐 주시죠. 대표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시작됐는데 오늘 딱 방송 앞에 내리니까 딱 맑더라고요. 오늘 그쵸. 반짝 맑다가 예보를 보니까 또 계속 흐릴 것 내일부터 같은데.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마도 시작됐고 시장은 흐리고 우리는 울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혹자는 7월이 참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 혹은 이제 하반기의 이슈로 이제 봐야 될 게 일단 제일 큰 게 지금 관심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그거죠.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뭐 독일 정부가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래소로 옮긴 물량은 뭐 일부였지만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옮길지 실제로 그러니까 거래소 옮긴 물량을 이제 보는 이유는 거래소 옮겼다고 하는 거는 네. 팔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정부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쏟고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사실 마운트 곡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길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뭐 관점은 뭐 찬반이라 할까요? 분분합니다. 이게 앞으로 엄청 이제 매도 압력이 심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미미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있어서 뭐 독일 정부라든가 앞으로 매도 압력이 얼마나 이제 크게 미칠지 또 뭐 매도 압력이 있더라도 매수 기회로 보고 얼마나 다시 이게 회복이 될지 그 관점에서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거죠. 우리 국내 이슈인데 이제 가상자산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아까 브리핑 하셨던 닥사 맞아요. 와 이제 국내 거래소 20개사가 같이 정확히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거 뭐 대량으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뭐 심리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 근데 이제 뭐랄까요 긍정적인 로 봐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있는데 당초에 이제 4일로 곧 이제 승인될 것처럼 그러다가 지금 뭐 빠르면 중순 하반기 뭐 몇 주 내 지금 조금 밀린 상황인데 큰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뭐 추가 뭐 업데이트 요청한 자료가 그냥 뭐 간단한 내용들이다. 그래 그거에 있어서 뭐 승인되고 안 되고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서 곧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지 이런 관점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있죠. 미국 대선. 그렇죠.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물론 뭐 지금 양당 모두 다 좀 뭐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뭐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바이든과 트럼프 봤을 때 트럼프는 상당히 지금 뭐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뭐 지지율이 60% 올라갔다는 이제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으로 그 이제 후보를 유지할지 안 할지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이 한 8월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이 후보로 어떻게 남아 있을지 또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이제 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요게 이제 영향을 크게 본다면은 한 4가지 정도로 방금 말씀드렸던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중에서 2가지들을 한번 하나씩 볼까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우선 시장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이슈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 차례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원래 오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 승인이 예정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7월 중순 혹은 그 이후까지 연기가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정말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르겠다. 정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약간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워낙 뭐 호재가 없기 때문에 네. 뭐라도 하나 좀 지금 관점에서 빨리 이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밀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은 거라도 이제 요동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제 승인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제 시점의 문제지만 승인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될까가 이제 가장 궁금한데 요 앞단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걸 봤었죠. 네. 봤었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야 크립토 전체로 봤을 때 첫 번째 현물 ETF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를 띠는 거라 그 정도였지만 사실 한 번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네. 물론 이더리움 그 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처음으로 되는 거지만 크립토 전체로 봤을 때는 한 번 있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까? 또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게 있으니까 네. 기관에서도 이제 충분히 했는데 이더리움에도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얼마나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되냐 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로 봐야 될 게 SEC라고 봅니다. SEC가 그동안 이제 증권성 코인을 두고 증권성을 압박하면서 자기들 이제 관할권의 아래에 두려고 했었죠. 그래서 물론 뭐 일관되지 않은 기준 뭐 이런 어쨌든 계속 규제를 외쳐왔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씩 보신다면은 일단 리플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소송이 있었는데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제 결론이 작년 7월에 났었고 또 올해도 보면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나왔었고 또 SEC가 이제 컨센시스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종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동안 이제 증권성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하던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까지 SEC가 자의적이고 무리하고 이런 이제 뭐 증권성에 대해서는 해석, 규제에 대한 것들이 진짜 이제 약화되는 뭔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궁금하죠.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 현물 ETF 됐고 그 다음 현물 ETF는 뭐가 될 거냐.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유력한 건 이제 솔라나, 그 다음 리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현물 ETF 될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이 크립토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규제의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SEC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증권성 판단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럼 가상자산 크립토 산업 전반에 이제 활기를 띨 수 있는데 증권성이라는 이제 이 규제에 발묶여서 이제 사업적으로나 뭐 개발단이나 상당히 이제 위축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크립토 산업 전반에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측면보다 크립토 산업 전반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지금 놓여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두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미 첫 스타트를 끊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만큼의 영향력을 시장에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SEC를 놓고 본다면 이 알트코인 중에서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성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측면에서도 완화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확실히 현물 ETF,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나온다면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는 활기가 불어넣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알트코인 시장에 그래도 활기가 불어넣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가 마련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고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뭐 가상자산법이 곧 시행된다. 는 중에 갑자기 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갑자기 이제 지금 김치 코인들이 뭐 대량 상폐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발적으로 닥사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 공동 협의체와 기타 등등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코인들을 이제 상장을 유지시키거나 상장하는데 평가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7월 19일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상자산 1,333개에 대해서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없던 걸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거래소 자체적으로 계속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보완이 안 되면 상폐를 시키기도 했고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을 뭐 문서화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재심사 기간 자체가 또 6개월이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재심사를 하면서 그대로 상장 유지가 되는 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이제 변동은 아니고 뭔가 하나 뭐 그동안 이제 각 거래소 자체적으로 했던 걸 하나 뭐 가이드를 마련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로 인한 대량 상폐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가스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그게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스비가 뭐냐 이런 질문이 그러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기존에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도 거래 수수료가 들었을 겁니다. 뭐 얼마씩 비율로 할 수도 있고 건당 얼마도 있을 수 있고 송금할 때도 거래소가 있는데 요 가스비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상에서 쉽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이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코인을 주고받거나 뭐 어떤 거래가 일어날 때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뭐 100개를 누구한테 송금하고 싶을 때 딱 100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그 이더리움을 조금 더 갖고 있어야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뭐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거래소에서도 거래할 때 수수료가 일어나듯이 네. 블록체인상에서도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대 최저치가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이더리움이 뭐 절대 강자로서 알트코인 중에서 했는데 늘 문제가 됐던 게 확장성, 속도, 수수료 문제, 요 가스비 문제였는데 지금 뭐 올 3월에 이더리움 뱅큰 업그레이드라는 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가스비가 낮아졌던 거고 최근에 봤을 때 또 역대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다. 뭐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좀 더 확장하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더리움 현물 ETF랑 또 이더리움 가스비가 상당히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스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제 이제 그제였나요? 너튜브에서 김영석 작곡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와닿았는데 잘 안 되고 있지만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려운 내용은 쉽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쉬운 내용은 깊이 있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깊이 있는 내용은 재밌게 말해야 된다. 너무나 진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천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걸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세 가지를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이런 내용들 중요한 뉴스인데 요 단어는 아마도 조금 생소할 거다 하는 내용들은 뭐 용어 설명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앞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충분히 어려운 내용도 쉽게 또 깊이 있게 여기에 재미까지 더해서 항상 전해주고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이 짚어주신 이런 이슈들 조금 더 스스로도 찾아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